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9화 꿈이 없어서 고민이 될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새로운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주제가 꿈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꿈박사라고 부르시는 이상진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박사님. 안녕하세요. 스스로를 꿈박사라고 칭하고 있는 이상진입니다. 네, 꿈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저희가 두 사람만 진행하다가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모이니까 되게 스튜디오가 굉장히 꽉 찬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네, 그리고 약간 어색하기도 하네요. 아. 이게 시선 처리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그 첫 번째로 초대 게스트세요, 꿈 박사님이. 대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꿈 박사님을 청취자분들이 처음 들으실 테니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HRD 가치 전파자로서 꿈박사라 부르고 있고요. 네. 어쩌다 철학자님과 같이 예. 어쩌다가 꿈박사가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뭐 어쩌다 이게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식상해하기도 하고. 네. 말씀 중에 HRD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물론 뭐 HRD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HRD가 뭔가요? HRD라고 하면 네. 영어로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네. 건데요. 아마 교육학 분야나 뭐 이런 거하고 좀 학문으로 따지면 좀 다른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사람을 자원으로 생각한다는 건데 그쪽 학문을 다 이렇게 모아서 예. 만든 학문이라고 예. 생각됩니다. 인적 자원 개발의 약자네요, 그죠? 그냥 네. 쉬운 얘기로 교육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교육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진 꿈 박사님께서는 뭐 기업에서 이제 교육 부서를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죠? 개인적으로는 뭐 전공은 학교 다닐 때 전공은 뭔가요? 학부 때는 무역학을 했고요. 아, 무역학. 석사는 경제학을 했고요. 경제학. 그리고 제가 박사는 인적 자원 개발 HRD를 예. 했습니다. HRD가 어쨌든 박사 전공이시네요, 그죠? 예, 예. 그럼 대한민국에 그 HRD로 박사하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한 2005년도부터 예. 우리나라에 학문이 도입되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HRD 학문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ID, OD, CD 예. 그게 벤다이어 그리면 서로 합쳐져 있는 이렇게 예. 동그라미가 합쳐져 있는 부분인데 예. 저는 그쪽에서 CD 분야, 커리어 디벨롭먼트, 경력 예. 개발에 굉장히 저도 자신이 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예, 보니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논문을 써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예. 박사님을 모시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많이 나오고 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HRD 분야 중에 경력 개발과 관련된 쪽에 더 전공이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닉네임이 꿈박사라고 정하셨나요? 아까는 뭐 어쩌다 꿈박사가 되셨다 이랬는데 뭐 특별한 계기나 배경 같은 게 있으신가요, 꿈박사님은? 제가 마케팅을 했고요. 네. 업무에서 기업에서 그리고 이제 언론 홍보를 담당하게 되는데 홍보. 예. 네, 홍보로 인해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네. 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 홍보 업무를 한 1년 동안 네. 거의 직장인이 아닌 삶을 살고 홍보가 거지로 어렵죠. 예. 예, 아마 그 전투적인 분위기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네. 나서 끝나고 나서 그 새로운 업무 지금 작업에 대해서 맡게 됐고 맡게 돼서 한 6개월 동안 뒤에는 제가 이 업무에 뿅 갔습니다. 뿅 가가지고요.
뭔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박사가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마케팅 하시고 홍보하시고 또 HRD 업무를 해 보니 HRD 업무가 제일 나한테 맞고 뿅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죠? 예. 아마 그 청취하고 계신 직장인들 분께서는 HRD 부서가 뭐 하는 부서냐?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자유인님도 HRD 좀 하셨죠? 네, 그렇죠. 재밌던가요? 네? 재밌던가요? 전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떤 직무를 하느냐에 대해서 재미가 있냐 없냐는 직무 특성이 아니라 개인 특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직무에도 되게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재미 별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죠? 저는 그냥 반반쯤으로 얘기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되게 이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나가시네요. 예. 혹시 그 지금 다니고 계신 직장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죠? 네. 네. 혹시 어딘가요? H 회사라고요. 아, 네. 예. 국내 유수의 H 그룹에 다니고 계신 걸로. 네. 직장 생활은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23년째 하고 있다. 네.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을 앞으로 지금까지 다닌 것보다 다닐 날이 많지는 않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꿈 박사님이 우리 주제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꿈이 없어서 고민이 될 때입니다. 직장인 중에는 뭐 꿈이 없으신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잡아봤는데, 꿈 박사님은 현재 꿈이 있으신가요? 네. 예. 그럼 좀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 어릴 때 꿈은 뭐였습니까? 어릴 때 꿈은 네. 주로 부모님들이 정해주시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럼 본인은 뭐였습니까? 그래서 제가 익히 좀 부모님이 원하는 상에 들은 걸로는 예. 판사, 금사, 판사. 뭐 그죠? 주로 사자를 꿈꾸죠. 부모님들은 뭐 물론 그 꿈 박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녀의 능력에 관계없이 꿈을 원대하게, 그죠? 자유인님은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전 초등학교 때 그런 질문을 한번 받고는 네. 이렇게 답했던 것 같아요. 예. 보통 사람이 되는 게 꿈이다. 근데- 역시 자유인님은 좀 독특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예. 제가 그때 생각했던 보통 사람이 예. 이런 거였어요. 그냥 대학에 가고 예. 또 졸업하면 직장에 가고 연애하고 예. 결혼해서 예. 가정을 꾸리고 예. 안락한 노후를 만든다. 뭐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생각이었는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꿈을 이뤘네요. 뭐 그렇기도 하네요. 저는 네. 자유님 얘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어릴 때부터 노태우였다 이런 느낌이 맞아요. 들기도 합니다. 그때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통 사람 막 이렇게 하면서 예.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예. 제가 그 얘기했을 때 아니 그럼 네 꿈은 대통령이란 말이냐 뭐 이런 소리를 들었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지금 꿈은 뭡니까?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예, 그냥 자유인에서 예. 좀 자연인으로 대신에 좀 여유로운 자연인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보통 사람하고 자연인은 다르죠. 네. 그 얘기는 보통 사람은 자연인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뭐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것 그렇지 같아요. 않나요? 아무래도. 네. 공감합니다. 네. 예. 꿈 박사님은 이제 다시 지금 꿈은 뭡니까? 지금 꿈은 네. 그동안에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정신을 차려 보니 네. 역시 저한테는 HRD 가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예. 건데 그게 모호하게 들릴지 몰라요.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나의 꿈이다라고 쉽게 풀면 그렇게 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인의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사람. 오, 좋네요. 저는 그죠? 그거를 예. 드림 온 프로젝트라고 우리 예. 온 오프라 그러죠. 예, 예, 드림 예. 온 프로젝트라고 예. 이미 프로젝트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좋습니다. 그 얘기는 좀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분 다 어른이 되면서 어릴 때 꿈하고 이렇게 그 동일한 경우는 되게 흔치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크면서 바뀌는데 꿈이 어른이 되면서 왜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자유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굉장히 즐거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표정은 별로 안 좋으신데요. 뭐 판사, 변호사 이건 아니어도 네. 강사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뭐 그죠? 이런 생각도 네. 들고 근데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사실 성인이 되면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살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구체화되고 이렇기 어. 때문에 다들 좀 어릴 때보다는 그렇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릴 때 꿈이 어른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릴 때 자기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이 있을지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죠? 직업 그럼- 자체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일들이 그렇죠. 많아서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교육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네, 거기 부모의 영향 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고도 볼 수 있죠. 예, 그렇죠.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모님이 강조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원하니까 내가 잘해봐야지 예. 라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하다 보니 그 업무가 좀 더 익숙해지다 보니 어. 그걸 업무를 하게 되고 그런 경향이 좀 많이 그렇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이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꿈도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꿈은 자기 꿈이라기보다 부모님의 기대로 만들어진 꿈을 내재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아닐까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꿈도 이렇게 변천을 거치는데 뭐 꿈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하고 계신 일은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꿈 박사님은 타인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신다라는 건데 그 꿈에 그러니까 본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뭐 특별히 딴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이런 걸 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있으신가요? 제가 박사를 한 지가 한 8년 됐고요. 네네. 그 뒤로 제가 니 뭐하고 싶노? 하는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꿈 박사님 경상도시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많이 뭐 어드바이스 이런 네. 것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가깝게는 제가 도서관을 자주 가니까 책도 많이 보고 네.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 재능 기부 타운에서 그렇게 꿈 설계 뭐 이런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라고 표현이 좀 안 어울리고요. 예. 같이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아. 시간도 가지고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타인에게 꿈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강좌 같은 걸 하기도 하시고 그러시네요. 예, 재능 기부 아, 타운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연님은 자연인이 되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그냥 TV 속에 나오는 자연인이 아니라 어. 좀 여유로운 자연인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아, 약간 그 자연이 됐을 때 너무 궁핍하지 않게 어. 돈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서 아, 약간은 그런 준비도 하고 있고 또 공부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음. 그때 너무 심심하면 안 되니까 취미 생활도 좀 어, 준비를 예, 하고 있고 그러시군요. 그 진정한 자연인이 되기 전에 좀 시간이 걸린다면 예. 약간 제2의 직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그죠? 상황입니다. 최종적인 자연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 돈도 필요하고 네. 취미도 필요하고 또 다른 직업도 필요하고 이런 것 같으네요. 그럴 것 그죠? 같더라고요. 예. 네. 저는 자연인이라고 그러길래 마음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네. 그죠. 근데 그런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뭐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늘 불안하죠. 예. 네.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그죠? 생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대체로 사람들이 꿈을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꿈대로 가고 있나에 대해서 스스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다 보니 좀 불안감도 생기고 해서 이번 주 주제를 그렇게 네.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굉장히 오늘은 앞에 네. 얘기가 길어가지고 이제 끝낼 때가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이제 시작이네요. 예, 그죠? 그렇죠. 네. 게스트가 오셨으니까 뭐 네, 그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뭐 사실 꿈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꼭 꿈은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꿈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그럴 때도 수도 있는데 있죠. 우리가 꿈에 대해서 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게 좀 필요한지 네. 오늘도 인문학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오늘 주제는 꿈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꿈은 잠잘 때 꾸는 꿈, 드림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나 뭐 지향점 같은 걸 의미하는 비전에 해당되죠, 그죠? 저는 그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자주 해요. 우리 애들은 딱히 꿈이 없는 것 같아 라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꿈이 없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결론은. 그죠? 혹시 그 자유인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지금 직업이 제일 그 공식적인 네. 지금 강사시잖아요, 그죠? 네. 강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렇게 가지셨나요? 전혀 생각을 안 해봤고요. 네. 사실은 그 직장에 들어와서 네. 아, 강사라는 직업이 있구나를 처음 알았고 그렇죠. 그때 사실 좀 멋있게 보이기도 해서 그 당시에는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죠. 나름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 꿈을 이룬 셈이긴 한데요. 어릴 때 약간 강사랑 좀 비슷하게 선생님에 대한 꿈은 잠시 꿨었던 적도 그러셨군요.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직장에서는 강사로 대체되는 네. 거예요, 그죠? 꿈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도 굉장히 우연인 것 같아요. 네. 우연의 마주침 같은 네. 건데 연애도 그렇잖아요. 그 이상형과 연애를 잘 안 하죠. 그렇죠. 우연한 마주침에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이랑 살고 있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게 되듯이 그렇죠. 꿈도 어느 순간에 누구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면 그때 정하는 건 많을 것 같습니다. 꿈 박사님은 어릴 적부터 지금 HRD 가치 전도사 뭐 이런 게 되겠다고 꿈꾸시진 않으셨죠? 제가 그 질문을 들으니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송골모의 어쩌다 마주치 그대 그죠? 모습이 네, 그 아마 그 아까 자연인 네. 예, 자유인의 말씀과 똑같이 네. 저는 이 분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있는지도 이건, 몰랐고요. 어쩌다 마주친 이 직업에 매료돼서 지금에 푹 빠져 있지 않은가 그렇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인생은 우연한 마주침의 결과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죠, 그죠? 지금처럼 대부분 어릴 적 꿈이 어른이 될 때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꿈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꿈이 없는 경우보다는 꿈이 명확한 사람이 인생을 더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하거든요. 꿈이 있다는 건 뭐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다라는 뜻이고 꿈이 없는 사람보다는 소위 말해서 뭐 목표 지향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매사에 열심히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특목고나 왜 대학 입시에서 요즘 그 자기소개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이런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고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자한테 꿈이 있는지 여부가 합격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 되는 셈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중고등학생은 반드시 꿈을 가져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꿈은 반드시 청소년기에 있어야 하느냐? 이건 꿈 박사님이 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가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 올라가는 자녀가 있으시죠, 그죠? 예. 어떻게 보세요? 청소년기에 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좀 전에도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막연 잘 모른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예. 직업이 눈에 보이는 예. 선생님, 예. 병원 가면 의사 네.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외에는 어. 본인이 모른다는 예. 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명확하게 꿈을 가진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 힘들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간혹 TV를 통해서 뭐 가수가 된다거나 멋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또 많은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막연히 꿈을 가진다는 진짜 힘듭니다. 하지만 막연하게는 아마 그래도 꿈을 가지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이제 보면 논술 이런 데 보면 서라고 하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좀 그렇죠. 들긴 합니다. 꿈 박사님 보시기에도 꿈이 있으면 좋긴 하나 그 청소년기에 명확하게 갖는 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어렵다. 않은 일이다. 네, 그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을 그렇게 그 특목고나 대학 입시에서는 요구를 하고 또 그걸 잘 써야 높은 점수를 받고 이러지 않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는 그런 학생보다는 네. 뭐 막연하게나마 예. 꿈을 어렴풋이 있고 그걸 위해서 뭐 어떤 봉사활동이나 하면서 예. 본인의 느낀 점이 어떤 건지를 본인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꿈이 있어야 그죠? 뭐 더 열심히 한다 이렇게 알지만 현실에서는 꿈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이 의외로 많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뭐 두 녀석 당연히 그 꿈이 명확치 않습니다. 저만 해도 학창 시절엔 딱히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도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거 왜 물어봐 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기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어른들은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현실에서는 꿈을 가진 청소년보다 별 꿈 없이 그냥 지내는 청소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우스갯소리인지 몰라도 요즘 뭐 초등학생 이런 친구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연예인이래요. 연예인. 요즘 또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도 많고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좀 더 현실적이긴 해요. 그래서 대학생한테 어디서 조사를 해보니까 1순위 꿈이 뭐냐면 건물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자유인님 좀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예. 너무 뭐 아이들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너무 좀 세속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부모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건물주라는 건 네. 사실 살아보면 그죠? 그 자기 힘으로 아파트 하나 갖기도 결코 쉽지가 않은데 대학생들이 건물주라고 그러니 참 그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네. 그 미국의 사회 철학자인 로버트 노직은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펼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초의 목표를 비교적 수정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추구하는 것도 분명 야망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이득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나 젊은 시절에 했던 불완전한 세계관에 의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면 손실도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노직에 따르면 꿈이 있으면 야망을 실현하거나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 데는 유용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릴 때 세운 목표를 한 번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가령 어릴 때 연예인이 되겠다라는 꿈을 세운 사람은 성장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목표를 한 번도 수정함 없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매진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꿈 박사님? 일단 텔레비에서 이런 대중 매체를 네.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대부분 이제 연예인 제가 볼 때는 살아가는 그 순간의 경험과 생각이 다 미천이 된다고 합니다. 향후 네. 꿈을 예. 위해서. 그래서 연예인이 나중에 꿈을 좀 수정돼 가지고 네. 다른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러나 그 당시에 연예인이라고 생각했던 꿈을 향해 노력했던 그 어떠한 과정들이 다 시가 되고 피가 되고 해서 나중에 그 작업을 더 훌륭하게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뭐 좋은 말씀인데 제 질문은 어릴 때 연예인이 되겠다라고 꿈을 가진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가령 예를 들면 난 소질이 좀 없는 것 같아 막상 해보니까 뭐 이렇게 느끼더라도 수정을 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인데요.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아마
안 될 겁니다. 아, 그렇죠. 예. 환경도 변하고 그쵸. 자신의 꿈, 가치관도 변하기 그쵸. 때문에. 꿈 박사 말씀도 어릴 때 정한 꿈을 실행을 하다가 아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 수정하는 게 올바르다고 본 거고 다만 그 사이에 투자한 노력들이 새로운 꿈은 변경한 꿈에 대해서도 자양분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저도 로버트 노직의 얘기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세상이 어떤지 자기의 능력이나 적성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운 목표라면 그걸 무작정 지키기보다는 중간에 궤도를 수정하는 것도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보다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쉬운 말로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네가 잘하는 일을 하라라고 권유를 하지만 이건 사실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 진짜 잘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특히나 인생 얼마 살지 않은 청소년이 자기 적성과 능력을 제대로 아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유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직 사실 제가 뭘 잘하는지, 뭘 진짜 좋아하는지, 예. 그래서 제가 제2의 직업을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그쵸? 있는데 예. 어쨌든 좀 많은 경험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적성과 취향을 발견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네가 좋아하는 일 해라, 네가 잘하는 일 해라라는 말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모르는 상태라면 그 조언이 별 그 의미가 없지도 않습니까, 그죠? 그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먼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모른다는 뜻이죠. 그는 또 인간을 가능성의 존재라면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제가 니체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멋진 말을 많이 남겨서 그런데요.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은 가능성이라는 황금실로 짜인 베일로 덮여 있다. 그러니까 니체에 따르면 인간은 새로운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생의 꿈이나 목표도 새롭게 수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인생을 만일 여행에 비유한다면 그 사전에 정해진 행선지대로 쭉 따라가는 패키지 여행일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목적지가 달라지는 자유여행일까? 인생이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 중에 어디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꿈 박사님이 보시기엔. 아, 이 문구 자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저 패키지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예. 처음에 정할 때는 예. 처음에 목표 설정할 때는 네, 그러나 그 여정을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여행하다 보면 네, 또 새로운 곳들 만나게 되고 새로운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게 예.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오는 지식과 경험 그 내한테 주는 그런 인사이트들이 예.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마 목적지가 처음에는 패키지라 할지라도 네. 나중에는 다양하게 바뀌지 않을까 역시. 생각합니다. 역시 꿈 박사님 결론은 이거네요. 세울 때는 패키지라고 세우지만 막상 가보면 자유여행으로 바뀌고 그게 이상한 건 아니다. 그죠? 예. 그 대다수 사람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대체로 인생은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철학자 프린시스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성과 직업이 같은 사람은 행복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적성 따로 직업 따로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죠? 또 어른이 되어서 갖는 직업도 어릴 적 생각한 거랑은 대부분 다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세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만 하더라도 대학은 공학 계열로 진학을 했었는데 지금은 인문학 작가의 길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 결혼도 마찬가지 같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이상형과 결혼을 꿈꾸지만 현실은 이상형과 결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제가 자유인님 사정은 잘 아는데 꿈 박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모님이 이상형이셨나요? 아 지금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상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네. 또 보면 만났을 때는 이상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살아가면서 또 다양하게 옥신각신 하는 것도 사실이고 예. 하지만 또 어연 20년을 지나다 보니 네. 서로 중요한 거는
맞춰가고요.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 중입니다. 길게 말씀드리니까 이상형인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 이상형은 아니더라. 뭐 이런 답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에서 꿈이나 목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칫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만 판단하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인생이 패키지 여행이라면, 그죠?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여부는 처음에 정한 목적지를 얼마나 잘 따라갔는가에 의해서 좌우되겠죠.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인생은 자유여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느끼고 즐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인데요. 요컨대 인생에서는 목표 달성 여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생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네. 매 순간 가치 있는 삶을 살라 이 얘기이신 것 그렇-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죠? 저희가 하는 지금 팟캐스트도 사실은 저희 목표랑은 별 관련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중간에 이런 걸 하면서 좀 재밌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꿈 박사님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예. 했는데 뭐냐면 참 정말 이 방송 자체가 아까 같이 정말 과정이 중요하구나. 이게 특정한 목적보다는 이렇게 네. 함으로 해서 그 애청자께서 이게 듣는 메시지들이 엄청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런 참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세 신학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수사가 신비주의 수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메시지인데요. 인간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이기보다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이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건 목표 달성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내가 어릴 때 가진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얘기한 로버트 노직도 성찰적 삶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깊이 있는 사고를 앞세워 삶을 이끌 때 우리는 남의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찰되지 않은 삶은 충분하지가 않다. 결국 가치 있는 삶이란 꿈을 이룬 게 아니라 생각하고 성찰하는 삶이죠. 가령 부모님이 정해준 꿈을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그냥 무작정 따라했다고 해서 그게 가치 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예. 역시 성찰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살면서 가끔씩은 지금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논의를 꿈을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꿈이 없는 것보다는 꿈이 있는 쪽이 훨씬 좋죠. 하지만 꿈은 반드시 어릴 때부터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한 번 정한 꿈은 중간에 변경하지 않고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살면서 나의 적성이나 능력이 좀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중간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꿈을 정해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며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해서 현재 꿈이 없으시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나의 진짜 적성, 진짜 능력이 뭔지를 좀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쨌든 사실 살면서 그동안 약간 나는 왜 이렇게 꿈이 없을까? 왜 이렇게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금 뭐 부록을 지났다고 그러는데 뭐 계속 부록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 홀가분한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죠. 공자님이 부록을 40의 부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공자님이 사실 때는 40 정도 되시면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혹하는 게 없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40일에 봤자 길고 긴 인생의 중간도 못 온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부록이면 그냥 혹하는 게 없으면 그게 정말 좋을까 이런 부분도 좀 그저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 방송 마지막은 한 줄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이나 인상적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꿈 박사님부터 오늘 들은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쫙 해주시면요. 한 줄 요약이 좀 어려운 것 같긴 두 줄 한데.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미국 심리학자 네. 샤인이 경력 닻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경력의 닻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배 내리는 닷을 네, 예, 예.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그 닻이라는 게 왠지 고정적인 의미를 느껴질지 모르나 고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치관이 명확히 썼을 때 닻을 내리고 그러나 네. 사회적인 변화, 내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목적지를 다른 데로 옮겨서 다시 그쪽에 닻을 내리는 예.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꿈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고 막연하게나마 그러나 막연하지만 그 꿈을 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그 책이든 이런 걸 지식을 통해서 네. 그 꿈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샤인이라고 그러셨나요? 심리학자 그분? 샤인. 샤인. 예. 그 경력 닻이라고 얘기한 걸 보니 배도 그렇잖아요. 닻이 있지만 내렸다가 또 옮길 때는 들어 올려서 그죠? 옮기고 나서 또 내리고 이러니까 중간에 수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자유인님 한 줄 평 부탁드리죠. 저는 오늘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네. 매일 성찰하고 네. 매일 꿈꾸자. 매일 성찰하고 매일 꿈꾸자. 어쨌든 예. 잘 저희 집 정리해 가온이네요. 그런가요? 예. 어쨌든 서로 한 줄 평 잘 해주셨고 꿈 박사님 오늘 이제 저희 방송에 첫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 방송 하나 하나가 네. 정말 소중하구나. 그리고 예. 좀 이렇게 유익한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의 노력에 네. 감사하고 저희 그쪽에 참여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또 예. 참여할 수 출연할 수 있는 예, 기회를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왕 이런 거 한 번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예. 오늘은 꿈이 없어서 고민이 될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 꿈은 매우 중요하죠. 꿈이 있을수록 삶의 방향이 명확해져서 그것에 다가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꿈은 반드시 어릴 때부터 가져야 되는 건 아니죠. 어른이 되어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정한 꿈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살면서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이 새롭게 발견되면 중간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꿈이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진짜 잘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는 일이죠. 해서 지금 꿈이 없으신 분도 실망하지 마시고 자기의 능력과 적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9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ll be